레딧 두 줄 괴담. 남자친구가 나한테 꽃을 선물하는 게 너무 좋아. 매일 더 우울해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지만 곧 나랑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걔는 내 손목을 그었고 나는 걔 목을 그었어. 두 개의 인격을 갖는 건 끔찍한 일이야. 그 남자가 자살을 하다니 믿을 수가 없어. 걔 우리의 날카로운 건 다 치웠는데. 차에 타기 전에 뒷좌석을 확인하란 말을 맨날 들어. 이 여자가 나랑 똑같은 조언을 들은 적이 없길 바라며 뒷자리에 누워서 기다리는 중이야. 시간여행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들 하던데 아직까진 모든 게 정상이야. 시간여행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들 하던데 아직까진 모든 게 정상이야. 마스크 쓴 군인이 내 손에 숫자 1196을 적길래 생존자 표시인가요? 하고 물었지. 감염자 표시예요. 그가 말했고 돌아서서 숫자 1197을 내 딸의 손에 적었어. 차에 타자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 유치원에서 부재중 전화 5통이 오기 전까진 냄새가 안 났는데. 경찰에 전화해서 뒷마당에 웬 남자가 한 명 있다고 했어. 그러자 그가 창문 가까이 다가와서 유리에 입김을 불더니 숫자 2를 손가락으로 적었어. 실종되기 전에 내 남동생은 상상친구 아마에 대해 항상 말했었어. 내가 부인에게 말했어. 우리 말을 듣고 있던 4살 배기 딸아이가 끼어들며 말했어. 내가 요즘 같이 노는 그 아마인지 궁금하다. 두 줄 괴담 레딧이 내 최애야. 다음 범죄 아이디어를 얻기에 최적이거든. 어렸을 때 아빠가 양파를 다지면 울곤 했어. 양파를 좋아했거든. 귀여운 강아지였는데. 나는 놀이동산이 좋아. 거기선 아이가 소리 질러도 아무도 눈치 못 채거든. 면도하다가 실수로 베이는 거 진짜 싫어. 베이면 아프고 아프면 두려워지고 두려우면 고기에서 신맛이 난단 말이야. 아니요, 저는 그 가족을 살해하지 않았어요. 땅에 묻을 때 다들 잘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그 남자한테 뛰어내리라고 했을 때 진짜로 뛸 거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제 생각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밀어버렸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부모님이 납치된 줄 알고 기절할 뻔했어. 확인해보니까 다행히 아직도 지하실에 잘 묶여 계시더라고. 기름에 불이 붙어서 너무 당황했어.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물 한 컵을 부었어. 네 방에 괴물 같은 건 없다니까. 나는 불을 끄고 문을 닫으며 말했어. 거짓말하긴 싫지만 쟤 아니면 나니까. 손가락이 다 없어지는 이상한 꿈을 꿨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침대 옆 박스에 잘 들어있더라. 내 5살짜리 아들은 스스로 빵도 굽고 우유도 꺼내 마실 줄 알아서 너무 자랑스러워. 누가 욕조 안에 내 시체를 발견하기 전까지 내 아들은 문제 없을 거야. 천천히 내 부인을 죽인 놈의 목숨을 빼앗으면서 나는 그놈이 뭐든 말하길 바랬어. 무슨 말이든. 그치만 어떻게 말을 하겠어. 그놈은 5분 전에 태어났는데. 장례식 이후로 동생은 매일 내 방으로 와서 자. 동생을 묻은 지 2주 됐는데 아직도 얘는 내가 왜 무서워하는지 몰라. 주치의가 말하길 피공포증을 이겨내려면 내가 스스로 노력해봐야 한대. 그니까 너한테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 알겠지? 집에 왔더니 식탁 위에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라는 쪽지가 놓여 있었어. 그 옆에는 내가 지난달에 잃어버린 열쇠 꾸러미가 놓여 있었지. 수정구슬한테 어떻게 하면 죽음을 피할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니까 됐어 자기야 나 배불러 라는 말이 나타나서 상당히 혼란스러웠어. 아내가 나한테 저녁 먹고 케이크 먹을 거냐고 물었을 때 뭔가 맞아떨어지는 걸 느꼈지. 공동묘지를 저랑 같이 걸어주셔서 감사해요. 어두운 밤엔 좀 소름 끼치거든요. 나는 방금 처음 만난 사람에게 말했어. 괜찮아요. 저도 살아있을 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가 대답했지. 넌 이제 자유야. 더 이상 이 작은 우리에 갇혀있을 필요 없어. 나는 강아지한테 주사바늘을 꽂아 넣으며 말했어. 묘지에는 항상 줄에 연결된 종이 달려있는데 혹시 산 사람을 실수로 묻었을 때를 대비한 거래. 그리고 그 종소리를 듣는 게 내 직업이야. 그냥 줄을 끊으면 일이 쉬워진다는 걸 아무도 모르더라. 부인이 죽고 나서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어. 이제 알았어. 나도 그 사고에서 죽었구나. 자기야, 저녁으로 뭐 먹을지 정했어? 아내가 부엌에서 물었어. 아직 메뉴 보는 중이야. 아들의 3학년 때 단체 사진을 유심히 보면서 대답했어. 마지막으로 힘을 주고 나니 뭐가 더 두려운 일인지 모르겠더라. 내가 낳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과 아이를 받은 의사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것 중에 나는 1년 후의 일을 들을 수 있어. 오늘 모든 소음이 멈췄어. 따님을 마침내 찾았습니다. 라고 경찰관이 말하며 지도에 X표를 했어. 그리고 또 하나의 X표를. 또 하나. 또. 난 뱀파이어라서 내 모습이 어디에도 비춰지지 않는 것에 익숙해. 근데 지금 거울 속에서 날 쳐다보는 저건 대체 뭐지? 무슨 실 같은 게 다리의 상처에서 삐져나와 있길래 빠르게 잡아 뽑았어. 그건 신경이었어.
모두를 위해 눈물을 머금고 아직 아기인 내 딸이 울음을 멈출 때까지 베개로 얼굴을 눌렀어. 그래도 군인은 우리를 찾아냈고 알고 보니 내가 착각한 거였어. 그 사람들은 우리 쪽 군인이었어. 또 그 이상한 얼굴이 창밖에 보여. 2층에서 자면 더 이상 안 보일 줄 알았는데 집에 불이 갑자기 전부 꺼진 건 무섭지 않았어. 무서운 건 인공지능 스피커한테 불을 다시 켜달라고 하니까 싫어요 라고 말했던 거야. 아빠가 차고에서 차 시동을 켜고 안에 가만히 앉아있어. 아이스크림 사러 갈 건가 봐. 차 안으로 들어갔는데 차는 아직도 출발을 안 해. 그리고 점점 졸려지네. 너는 어린애가 아니잖아. 할 수 있어. 남편을 안심시키며 말했고 총구는 남편의 관자놀이 부근에서 흔들리고 있었어.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끼치는 건 누가 내 무덤자리를 밟아서 그런 거라잖아. 남편이 밖에서 정원 일을 할 때면 소름이 멈추질 않아. 모든 여자들 중에 네가 제일 예뻐. 그가 내 가슴을 쓰다듬으며 말했어. 마네킹은 원래 움직이면 안 되지만 이 정도면 기다릴 만큼 기다렸지. 괴물의 삐죽삐죽한 발톱이 천천히 침대 밑에서 나오는 걸 봤어. 저 사람이 널 2번 다시 건드리지 못하게 지켜줄게. 아빠가 내 방에 느릿하게 나타나자 괴물이 말했어. 날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뛰어내리면 안 된다고 소리치고 있었어. 이번엔 저것들 말 안 들을 거야. 의사가 그러는데 쟤네 다 내 상상이래. 옷장에서 지저분한 꼬마를 발견했어. 얘는 지하실에 묶여 있어야 하는데. 내가 쓰고 있는 책의 등장인물 중 몇 명을 좀 죽여야겠어. 그럼 내 자서전이 좀 더 재밌어질 것 같네. 제발 다시 돌려놓자. 울먹이며 남편에게 말했어. 당신이 노력한 거 알아. 하지만 애를 계속 요람에 넣어둘 순 없잖아. 제발 다시 땅에 묻어주자. 너무 보고 싶었어. 씻으려고 옷을 벗는 그에게 속삭였어. 쌍안경으로만 봐야 하는 건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이제 이사간 집의 위치를 알게 됐어. 내가 관여하지 않은 아내의 임신이 보통 때라면 아주 의심스러웠을 거야. 하지만 우리는 1년째 단 둘이서 우주선에 있잖아. 너무 무서워. 죽은 친구가 보낸 메시지를 받고 놀라서 휴대폰을 떨어뜨렸어. 덜덜 떨면서 피 묻은 쓰레기 봉투를 다시 열고 아직 걔가 안에 있는지 확인했는데 사라졌어. 이 알약을 먹으면 넌 죽을 거고 다른 알약을 먹으면 가족의 존재를 잊어버릴 거야. 하나를 골라서 삼켜. 나머지 하나는 네 딸이 삼키게 될 거야. 제발요 엄마, 우리 좀 집에 들여보내주세요 라고
집 밖에서 두 사람이 외쳤어. 한편 집 안에서는 겁에 질린 한 여자가 밖에 있는 남자들이 왜 죽은 자기 아이들 얼굴을 마스크처럼 쓰고 있는 건지 이해하지 못한 채 간절히 경찰에 신고하고 있었어. 자동차 트렁크에서 있느님껏 소리를 질렀어. 하지만 밖에선 아무 소리도 안 들렸지. 난 트렁크에서 기어나와 영업사원에게 말했어. 이거 효과 좋네요. 맹세할 수 있어. 어젯밤에 창밖에서 누군가를 봤어. 근데 일어나니까 손자국은 창문 안쪽에 찍혀 있었어. 우리 집안의 누구도 54년 이상 살진 못했어. 생일 축하해. 스스로에게 마음속으로 축하의 말을 전한 뒤 방아쇠를 당겼어. 옆집 딸이 2달째 실종된 상태야. 그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내가 매주 그 집에 만들어가는 캐서롤이 조금씩 딸을 돌려주는 거거든. 한 입씩, 한 입씩. 대부분의 스토커들은 위험하지 않아. 그냥 가까운 곳에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걸 좋아하는 거야. 그니까 내가 여기 좀 더 머무는 걸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 괴담 들으면서 즐거운 모습이 편안해 보인다. 저 남자한테 물고기를 주면 호수에 시체를 유기해도 눈치 못 챌 거야. 저 남자한테 낚시하는 법을 알려주면 경찰이 범행 현장에 왔을 때 거기 혼자 있게 되겠지. 그니까 만약 당신이 정말 이 미제 납치 사건의 범인이라면 의심 많은 아마추어 리포터가 입을 열었어. 어떻게 범행 대상을 꼬셨죠?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서죠. 아빠한테 옷장에 괴물이 있는 것 같으니 확인해달라고 했어. 이제 엄마만 옷장으로 보내면 괴물은 너무 배가 불러서 나까지 잡아먹지 못할 거야. 숨어서 두려움에 떨며 외계인들이 우리 편을 말살하는 걸 봤어. 언젠가 내가 저놈들의 고향인 지구에 찾아가서 모든 걸 부셔버릴 거야. 방금 5번째 좀비를 죽였어. 나 완전 분위기 탔다. 근데 왜 이 좀비들이 사탕 바구니를 들고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거야? 자살대책본부에서 신고 전화를 받을 때 가장 힘든 건 죽어가는 척하는 게 재밌다고 생각하는 멍청이들이 장난 전화를 거는 거야. 진짠 줄 알고 한껏 신나 있는데 기분을 망친단 말이지. 나이 드신 분들 모시는 요양원에서 일하는데 자꾸 여기 사람들이 날 붙잡아. 나보고 여기 산다느니 뭐라느니 하잖아. 이제 집에 가야 된다고 좀 이따 다시 한번 말해봐야겠어. 얘들아 걱정 마. 외계인은 죽었어. 언어장애가 있는 친구가 말했어. 자살 시도에 실패한 나를 제일 먼저 발견한 아빠가 흐느꼈어. 넌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니? 그가 칼을 들어 올렸을 때 나는 애들을 죽인 건 늑대지 내가 아니라고 설명하려 했어. 주인님은 내 필사적인 짖음을 이해하지 못하시나 봐. 내 평생의 사랑이 절벽 밑으로 떨어지는 걸 보자
눈에 눈물이 가득 찼어. 그러게 결혼하자고 했을 때 그러겠다고 했어야지. 우린 웃으며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으로 커지는 불빛을 바라봤어. 원자폭탄이 우리 모두를 집어삼켰을 땐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눈물을 흘렸지.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한 사람이 방 안에 혼자 쓸쓸히 앉아 있었어. 마침내 그 사람은 인생을 바친 일이 끝나 몸을 돌려눕고 평화롭게 잠들었어. 살고 싶으면 아래의 지시사항을 주위에서 따르도록. 삭제됨. 오늘 아들을 만나러 공동묘지에 갔었어. 내 무덤 위에서 우는 아들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더라. 매일 아침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에 헤드폰을 끼지 않고 자연의 소리를 즐기기로 했어. 하지만 내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은 이것뿐이었어. 우리 집 옆에 빈 창고에서 항상 이런 소름 끼치는 숨소리가 들렸나? 아님 오늘이 처음인가? 그 여자는 내 손을 잡고 이렇게 속삭였어. 제발 우리 오빠인 척 해주세요. 뒤에 남자가 계속 절 쫓아와요. 알아요. 우리는 최고의 팀이거든요. 왜? 우리가 머릿속으로 새로운 얼굴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꿈속에서 보는 얼굴들은 옛날에 보고 잊어버린 얼굴이라고들 하잖아. 갑자기 이상하네. 난 평생 동안 맹인이었는데 그럼 내 꿈에 나오는 남자는 누구야? 난 사람 몸을 건드리면 그 사람의 수명을 알 수 있어. 보통은 72시간 안에 죽는데 내가 누굴 감염시키느냐에 따라 살짝 차이가 있어. 최근에 자꾸 고등학교 동창들이 주변에 나타나. 총기 난사 사건이 있은 지 몇 년이나 흘렀고 내가 유일한 생존자였기 때문에 이게 내 상상인지 뭔지 모르겠어. 선생님, 밖에서 쿵쾅거리는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5살짜리 아이가 물었어. 그냥 천둥이야. 선생님은 어색하게 말하며 문을 잠궜어. 강제로 굶겨지고 숲에서 몇 년 동안 발가벗은 채로 살다가 내 아내와 나는 드디어 고문해온 사람으로부터 음식을 좀 훔칠 용기가 생겼어. 천둥 같은 목소리가 땅을 뒤흔들며 말할 때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 어담, 무슨 짓을 한 거냐? 아내한테 오늘 딸아이 스쿨버스가 좀 늦는다는 연락을 받았어. 그럼 방금 우리 딸이 타고 간 버스는 뭐야? 가장 친한 친구가 방금 죽어서 난 무너져 내렸어. 숙주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데. 아빠, 눈알이 없는 노숙자가 자꾸 내 방 창문을 긁어요. 원래 앞을 못 보던 내 딸에게 어떻게 기증자를 찾았는진 난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어. 우버 기사가 말이 없길래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 우버예요. 지금 건물 밖에 도착했어요. 멈추지 마. 눈 마주치지 마. 혹시라도 뭐가 잘못되면 난 총을 가지고 있잖아.
처음으로 초등학교에 가던 날, 내 스스로에게 되뇌었어. 사이코패스가 한 번의 기회를 줄 테니 기가 막힌 두 줄 괴담을 만들어 내랬어. 아니면 우리 애들을 죽이겠대. 왜 나한테 이런 짓을 시키는 건지 모르겠어. 아무튼 가족을 위한 일이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겠지. 멍청한 실수만 안 하면 될 거야. 그때 내 잠자리 바로 위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 귀여운 남자애가 고개를 내려 침대 아래에 위치한 내 편안한 잠자리를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내 소개를 했지. 시각장애인을 도와주는 어플 내 눈이 되어줘에서 걸려온 첫 번째 영상 통화를 받고 충격에 휩싸였어. 전화를 건 사람이 흐느끼면서 나한테 자기가 지금 혼자 있냐고 물었거든. 더 빨리 아니라고 외쳤어야 했는데. 내가 고작 6살 먹은 남자애였을 때 할아버지가 치매 판정을 받았고 날 전혀 기억하지 못하셨어. 그리고 같이 가서 사탕을 먹자고 날 승합차 뒷좌석으로 데려가셨지. 한밤중에 자꾸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한테 할 말이 있는데 너네 못 나가. 무슨 소리가 들려서 베이비 모니터를 쳐다봤어. 스크린에는 아이 방으로 걸어 들어가는 내 모습이 보였어.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 사람들 말처럼 루시드 드림은 진짜 엄청났어. 근데 2년쯤 지나니까 이제 꿈에서 깨어나고 싶어. 항상 라틴어로 배우고 싶었는데 드디어 해냈어. 이제 내 머릿속의 목소리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 있어. 라틴어로 배우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빠, 그 사람이 오늘 밤에도 저를 찾아올까봐 무서워요. 웃으며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말했어. 누가 그 남자한테 현관문을 열어줬을 거라 생각하니? 상상할 수 있는 고문 방법 중 산채로 묻히는 게 제일 끔찍하다 생각했어. 불사의 몸이 되니 상황이 훨씬 더 끔찍하네. 나는 내 천생연분과 매일 함께 잠들어. 걔는 이 사실을 모르지만. 차로 한 가족을 치어 죽인 남자였기에 우린 그 발음도 제대로 못하고 비틀대는 주정뱅이를 경찰차 뒷좌석에 집어던질 때 아주 난폭하게 굴었어. 뒷좌석에서 시체를 발견하기 전까진 몰랐어. 뇌졸중 환자도 발음을 제대로 못한다는 걸. 남편한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 하지만 항상 남편은 나에게 우리의 관계는 다르다고, 더 의미 있고 더 살아있는 관계라고 했어. 남편이 잡혀가고 경찰이 거대한 무덤과 그 속에서 썩어가는 것들을 보여줬을 때야 그 말뜻을 알았지. 그냥 말 그대로였던 거야. 그 남자를 제압하고 총을 뺏어서 방 안에 있던 다른 사람들을 모두 죽였어. 사람들은 누구 말을 믿어줄까? 연쇄살인범? 아님 경찰?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우리 오빠는 손가락으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내가 내 물건에 그림을 그려서 예쁘게 꾸며도 된다고 했어. 투명 물감을 쓰라고 했으니 이제 증거품엔 오빠 지문만 잔뜩 남아있겠네. 조는 공동묘지에 보이던 그림자가 알고 보니 작업 중인 늙은 관리인이었다는 걸 알고 안도했어. 관리인이 고개를 돌리고 사람들이 내 이름을 틀리게 썼네.
라고 할 때까진 말이야. 사람의 인생 전부가 자세히 기술된 책으로 가득한 도서관을 방문했어. 내 책은 단편소설란에 있더라. 우리 애들이 웃고 뛰노는 소리가 들려. 사고가 일어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머릿속에선 애들 소리가 생생해. 아들이 산타를 잡을 거라길래 부엌에 함정 같은 걸 설치했나 싶어서 재밌어 했어. 산타에게 준다고 따라둔 우유를 마시고 숨을 못 쉬기 전까진 말이야. 내가 저지른 살인으로 다른 사람이 재판받는 걸 보니 기분이 이상하더라. 근데 판사봉을 휘두를 땐 솔직히 기분이 좀 좋았어. 엄마는 언니의 아름다운 푸른색 눈동자를 쳐다보며 눈물을 흘렸어. 내 눈동자는 갈색이라 마음에 안 들고 렌즈는 너무 비쌌단 말이야. 절친 줄리아가 자살을 시도한 후 우리 딸 사라는 자기의 명예를 걸고 사이버불링에 맞서는 자선 사업을 시작했어. 줄리아를 벼랑 끝에 몰기까지는 많은 수고를 했지만 아무튼 사라가 대학 입학 원서에 한 줄이라도 더 쓸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 부부는 정말 기뻤지. 연쇄살인범이 다니다니까 조심해. 내가 일하러 나서자 아내가 소리쳤어. 몸을 돌려 잠시 아내를 쳐다보다 우린 함께 웃음을 터뜨렸지. 그리고 난 다음 희생자를 찾아 나섰어. 마지막으로 사람 목소리를 들은 지 10년이나 돼서 방 건너편에서 희미한 안녕 소리가 들리자 있는 힘을 다해 그쪽으로 달려갔어. 방 건너편에 도착해서 난 다시 안녕 하고 소리를 질렀고 돌아오는 메아리를 쫓아 달리며 계속 혼자 키득댔어. 엄마 침대 밑에 괴물이 있나 확인해주면 안 돼요? 아이에게 괴물은 아래층에 있고 맥주를 5병째 마시고 있다고 대답할 용기가 나질 않았어. 제발요 엄마, 저 진짜 아파요. 병원에 가야 돼요. 제발 말 좀 들어. 식물에서 추출한 이 오일이 병원에서 너한테 주입하는 독극물보다 훨씬 나아. 내 아내는 딸아이를 낳은 직후 죽고 말았어. 딸아이가 처음으로 한 말은 엄마였지. 아이가 정말 자랑스러웠어. 그런데 엄마라고 말하며 내 등 뒤를 가리키더라. 혹시 종종 누가 쳐다보는 듯한 느낌 들지 않아? 그것 때문에 불편하면 한동안 좀 자제하려고. 떨지마 데이비. 이건 그냥 간단한 수술이야. 내가 수술대에 누워있을 때 의사가 말했어. 난 의사가 내 이름을 착각한 줄 알았지. 그 사람 명찰을 확인하기 전까진 말이야. 일주일 넘게 목 뒤가 가려웠어. 그러다 오늘 드디어 보아했지. 감염 이후로 아빠의 체취가 달라졌어. 맛있는 냄새가 나. 화성에서 돌아온 우주비행사들에게 돌아온 응대는 당황스럽고 난감했어. 지구상의 그 누구도 그 사람들을 화성으로 보낸 걸 기억하지 못했거든. 경찰이 우리 집 문을 두드리고는 죄송한데 아내분이 사고에 휘말리셨습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내는 아직 집을 떠나지도 않았다고 했더니 그들 중 하나가 시간을 확인하고 말하길, 망할, 너무 일찍 왔네. 8살 때 우리 집 주소를 잊어버렸었어. 그래서 슈퍼에 있던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알려줬었지. 태양아, 나 치명적인 기생충에 감염됐나봐. 더 퍼지기 전에 그냥 날 죽여줘. 네가 그러길 원한다면 알겠어, 지구야. 집에 침입한 괴한을 피하려고 오래된 여행 가방에 숨은 스스로가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온몸에 피가 식는 기분이었어.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들렸고 키득대는 웃음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거든. 사람들은 누가 자기를 따라온다고 느끼면 등 뒤를 확인하잖아. 나한텐 다행이지 뭐. 사람들은 위는 절대 안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항상 잠을 거의 못 주무셨는데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것들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 이제 연세가 많아지셔서 눈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셨고 숨이 달릴 때를 제외하곤 항상 소리를 지르고 계셔. 총알이 내 심장을 관통한 순간 난 바닥에 쓰러져 피를 철철 흘렸어. 이게 6번째였지. 신께 기도했어. 제발 이 움짤을 보는 사람이 누구든 간에 창을 닫고 내 존재를 지워달라고. 손을 아래로 뻗어 음식물 분쇄기에 끼인 걸 빼내려고 했어. 그때 만취한 아내가 들어와 전등 스위치인 줄 알고 싱크대 옆에 분쇄기 스위치를 눌렀어. 사람들이 거울이 깨지는 건 불길한 징조라고 하잖아. 그럼 거울 속의 내가 거기서 기어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야니아 가지는 있어. 고라모 기어 금지. 건한 요중 짜진. 까니거슨 고려아 근접. 개십 태안너. 음달 린돌. 르리주 니 거니. 저 남자 총을 가지고 있어. 나와 함께 옷장에서 밖을 엿보던 동생이 두려움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어. 내 집을 털려고 한 건 진짜 좆같은 생각이었어, 얘들아. 그 남자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웃어댔어. 지니가 그랬는데 이제 난 원하는 건 전부 먹을 수 있대. 그 미친놈이 나한테 그래도 독을 먹으면 죽을 거란 얘기는 안 해줬는데. 어둠 속에서 2개의 눈이 날 뚫어져라 쳐다보다 다시 사라졌어. 그리고 구조대원의 말소리가 들려왔지. 아니요, 여기 생존자는 없어요. 내가 사라져서 더 이상 자기들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면 다들 아주 미안해하겠지?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올가미를 단단히 조였어. 한 달 후에야 그가 사라졌다는 걸 누군가 알아챘어. 마침내 냄새를 맡은 거지. 햇빛을 조금 쬐고 신선한 공기를 마신다고 큰 재앙이 일어나진 않을 거야. 경찰이 우리 아빠를 체포한 뒤 밖에 나가도 안전할 거라고 날 설득했을 때 난 37살이었어. 여긴 정말 아름답다.
마지막 숨을 들이쉬며 생각했어. 화려한 색의 물고기떼, 주변의 산호들, 심지어 내 다리를 단단히 감싸고 있는 해초들조차도 말이야. 할아버지는 종교를 믿지 않았지만 커다란 성경을 침대 뒤 책장에 항상 꽂아두셨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 성경책을 살펴봤는데 성경책 내부는 파여 있었고 실종된 여자애들의 신문 기사와 빠진 이빨 한 봉지가 들어 있었어. 클레어는 푸른 눈의 검정 머리카락을 가진 자신의 작은 인형을 너무 사랑해서 항상 함께 놀았지. 어느 날 개의 머리를 찢어버리기 전까진 말이야. 이제 인형은 혼자 놀아야 돼. 매일 다음 날의 나로부터 쪽지가 날아와. 오늘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 유감입니다만 아드님은 뇌사 상태로 깨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의사가 엄마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 난 충격에 빠진 채 다른 승객들에게 비행기가 곧 추락할 거라고 알리려 했지만 아무도 내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 그냥 혀를 차고 내게서 등을 돌렸지. 비행기에서는 누구도 우는 아기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잠시만요. 당신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2명의 경찰관은 날 끌어내고선 묶여있던 아들을 풀어줬어. 오늘은 보름달이 뜨는 날이니 경찰들은 분명히 후회할 거야. 아들에게 오늘 학교는 어땠어? 라고 물었어. 조용한 애 하나가 저한테 내일은 학교에 오지 말라고 했어요. 우린 대왕고래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생명체라고 생각해왔어. 오늘 남아프리카 해변에서 깔끔하게 절반이 먹힌 대왕고래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말이야. 사람들 말이 인간은 숨이 멈췄을 때 한 번 죽고 누군가에게 마지막으로 이름이 불릴 때 2번 죽는다고 하잖아. 낡은 아파트에 몇 년 동안 혼자 앉아만 있으니 저게 항상 순서대로 진행되는 건 아닌가 보다 싶네. 최소한 감옥에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연락하도록 전화를 제공해 주잖아. 지옥에선 딱 2문장만 허락해줘. 처음 보는 여자가 내 7살 먹은 딸을 데려가는 걸 보고 난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렀어. 간호사가 날 붙잡았을 때 우리 귀여운 제스는 나한테 손을 흔들며 안녕 할머니 라고 외쳤어. 오빠는 항상 내가 자는 방향을 바라보도록 인형들의 얼굴을 전부 돌려놨어. 오빠가 대학교 기숙사에 갔는데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길래 뭔가 잘못됐구나 싶었지. 난 지난 10년간 내 부인을 데려간 남자를 쫓았고 드디어 그 남자의 정체를 알아냈어. 아동보호기관의 론,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난 항상 침대 밑에 괴물이 있나 확인해.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조그만 침대 주인이 잠들기만을 기다리지. 아마 내가 역사상 가장 성공한 연쇄살인범일 거라 생각해. 유족들에게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때 가장 희열을 느끼지.
경찰이 날 찾고 있어. 트렁크에서 경찰차 불빛이 보이지만 손발이 단단히 묶여서 내 위치를 알릴 수가 없어. 그 여자는 배수구에 잔뜩 끼어있는 검은 머리카락을 빼려고 힘을 세게 줘서 당겼어. 그러자 배수구 안쪽에서도 머리카락을 세게 당겼지. 우리 아들은 어제 죽은 강아지를 위해 무덤을 만들었어. 한 번만 더 내 말을 안 들으면 다음번엔 동생 무덤을 만들 준비를 해야 할 거야. 지난 1년간 기생충 한 마리가 내 삶을 갉아먹어왔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들 하지만 요람 근처에만 가면 17년이나 더 견딜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 괜찮을 거예요. 그쵸, 엄마? 엄마? 네가 혼수 상태에 빠진 지 5년이나 됐네. 이 글을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의사들 말이 내가 이 컴퓨터에 글을 쓰면 네가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더라고. 정말 보고 싶어. 안녕? 난 옷장 안의 괴물이야. 두려워하지 마. 나 말고 어젯밤에 창밖에서 널 노려보고 있던 걸 걱정하는 게 어때? 사인, 자살. 검시관은 슬픈 웃음을 흘리며 탁자에 펜과 종이를 내려두고 권총을 집어 입안에 넣었지. 우리는 응원하며 소리를 질러댔고 할머니는 고통으로 울부짖었어. 결국 할머니는 100살 생일 기념 생일빵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집 뒷문 쪽에서 별을 바라보는데 안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들렸어. 난 잠시 서 있다가 안으로 들어갔지. 가슴에 3발의 총을 쐈는데도 아직 부족한가 봐. 마약 탐지견이 내 사물함 쪽으로 다가섰을 때 난 이마에 난 땀을 훔치며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애썼어. 쟤네는 마약 탐지견이지 시체 탐지견이 아니잖아 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지. 그니까 큰 종교들의 말이 대부분 다 맞았던 거야. 해석이 끔찍하게 틀렸을 뿐인 거지. 지금 여기가 천국이고 우리가 무지하게 그걸 망가뜨리고는 이 뒤에 뭔가 더 멋진 게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부모님 댁 지하실에서 우리 자매의 어린 시절 모습이 담겨있는 오래된 필름이 든 박스를 발견하고는 상당히 놀랐어. 내가 기억하기론 난 늘 외동이었거든. 지옥에서의 형벌로 난 내가 여태까지 죽인 모두의 고통을 겪게 되었어. 바퀴벌레가 되어 눈을 떴을 때 해충 박멸업자로 일했던 지난 날을 후회하게 됐지. 내 여자친구가 죽어서 귀신이 되어 돌아온 것 같아. 계속 걔한테 소리 지르고 물건을 두드리고 빛을 비춰봐도 날 쳐다보지도 않잖아. 내게 가장 두려운 일 중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는 거야. 자살 대응 센터에서 일하는 건 진짜 엿 같아. 연기가 나를 둘러싸고 있어서 난 간신히 주의, 화재 시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마시오 라는 문구를 읽을 수 있었어. 어쨌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작은 한숨과 함께
휠체어 등받이에 기대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렸지.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침대 밑이나 벽장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 내가 확인했다니까. 괴물은 조롱하듯 킬킬거리며 이미 세상을 떠난 불쌍한 우리 아빠의 턱을 쥐고 움직여댔어. 4살 먹은 내 아들이 자기 소원은 사람들이 문을 두드릴 필요가 없어지는 거래. 그래서 내가 초인종에 대해 말해줬더니 그럼 자기 창문에도 초인종을 달아달라더라. 시력 회복을 위해 망막 이식술을 받을 수 있게 돼서 처음엔 정말 기뻤어. 그런데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왜 망막 기증자가 자살한 건지 이해가 가더라. 남자친구의 옆에서 경찰관을 향해 미소 지으며 눈을 재빠르게 깜빡였어. 제발 저 경찰관이 모스부호를 알기를. 카운터 뒤에 실종아동 포스터 속 금발머리 아이를 보자 그의 눈이 실룩거렸어. 그는 바로 화장품 코너로 가서 검은색 염색약을 집어들었고 아주 쓰레기 같은 인간은 아니었기에 아이의 새 방에 놓아줄 부드러운 곰인형도 함께 구매했지. 아들을 혼내자 아들이 내게 와 꼭 안기며 저는 정말로 동전을 훔치지 않았어요 아빠 라고 계속해서 울었어. 피노키오 뭐하는 거냐. 배 쪽에서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내가 말했지. 어린애 한 명이 가족들과 밥을 먹다가 실수로 덜렁거리던 치아를 삼켜버렸어. 이빨 요정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조그만 칼을 꺼내 날카롭게 갈았지. 그 사람들은 나를 공격하기 전에 내 눈에 빛을 쏘아 앞을 못 보게 했어. 내가 바닥에 자빠져 몸을 떨고 있으려니 말소리가 들렸어. 이번 달에만 벌써 2번째 사슴이야 삼촌. 첫 냉동인간은 100년이 지나고 해동될 수 있었어. 드디어 그 사람에게 이 모든 순간 자기의 의식이 깨어 있었다고 말할 기회가 온 거야. 엄마를 마지막으로 본 지 거의 10년은 된 것 같아. 엄마는 아직도 매일 한 번만 더 건방지게 굴면 이제 듣지도 못하게 될 거라고 말하곤 해. 인간의 뇌는 몸에서 분리된 후에도 30초간 의식을 가진대. 13년이나 지났는데 난 왜 아직도 의식이 있는 걸까? 이 도시에는 범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배트맨 같은 영웅이 필요해. 안타깝게도 내가 쏴 죽인 부부 넷의 자식들은 전부 자살했지만 이번엔 다를 거야. 30년이 지난 후 난 어린 시절 살던 집으로 돌아가 보기로 했지. 시간이 꽤 오래 흘렀는데도 아직 내가 천장에 매달려 있네. 하교하는 아이를 데려가려고 차 안에서 기다리는 중이야. 아직 어떤 애를 데려갈지는 못 정했어. 아내가 날 위해 자동차 문을 열어줬어. 시속 120km로 달리고 있지만 않았다면 상냥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 어제 쌍둥이를 낳았어. 근데 오늘 보니까 요람에는 애가 한 명뿐이고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차이를 모르는 것 같아.
내가 어릴 때 우리 가족은 이사를 자주 다녔어. 전봇대에 내 사진이 붙는 걸 볼 때마다 짐을 싸야 했지. 너무 지루해서 동생 인형이랑 눈싸움을 해보기로 했어. 내가 이겼어. 실수해도 괜찮아. 실수로 바로 잡으려는 노력만 한다면 상관없어. 엄마가 내 몸에 주사바늘을 찔러 넣으며 말했어. 눈이 점점 감겨. 내 이름이 쓰여진 약병을 한참 쳐다보다가 약 이름을 검색해봤어. 왜 내가 치매 환자들이 먹는 약을 가지고 있는 거지? 산타 할아버지께 보내는 편지에 아빠가 사라져서 평생 돌아오지 않으면 좋겠어요 라고 썼어. 며칠 뒤 마크 삼촌의 장례식에서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아빠가 술 냄새를 풍기며 속삭였지. 산타가 소원을 들어줬네. 집 밖에서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 담요 밑에 숨어 있었어. 그날 밤 옆집 사람이 천식 발작으로 죽었다는 얘기를 들은 건 한참 지나서였지. 괜찮으세요? 해변에 알몸으로 누워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 물었어. 네, 괜찮아요. 그 사람이 희미한 목소리로 덧붙였어. 물 밖에서 숨을 쉬는 건 처음이라서요. 욕실 하수구에서 머리카락을 제거하는 건 정말 역겨워. 그런데 거기에서 치아를 발견했어. 망할. 홈페이지에는 염산이라 모든 걸 다 녹인다고 써 있었는데. 점쟁이한테 내가 죽을 날짜를 듣고 나니 그 전까진 아무것도 나를 해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위험할 수 있는 상황도 굳이 피하지 않으며 살았어. 50년간 목 아래로는 마비된 채 목숨만 부지할 줄은 꿈에도 몰랐지. 대체 왜 그러는데? 나한테만 말해봐. 들어줄게. 내가 울음을 터뜨리자 절친이 날 안심시켰어. 방금 네 장례식에 다녀오는 길이라고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 어른들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우주비행사 놀이는 진짜 피곤하단 말이야. 우리 오빠는 벌써 잠들었다고. 비닐봉지 헬멧을 부엌에 돌려놓기 전에 잠깐만 낮잠을 자야겠어.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거 알잖아, 자기야. 그니까 우리 둘 다를 위해서 부탁 하나만 하자. 부모님 뵈러 가기 전에 아이라이너든 뭐든 그런 걸로 내가 어제 저지른 실수는 가리고 가자. 응? 우리 부모님은 평생 동안 나한테 지하실 문을 열지 말라고 하셨지만 너무 궁금해서 그만 그 문을 열어버렸어. 하늘에 있는 저 빛나는 공은 뭐고 왜 내 눈이 이렇게 아픈 거지? 무서울 땐 눈을 감고 시프터 거꾸로 세라고 엄마가 말씀하시곤 했어. 1까지 다 셌는데도 엄마가 일어나질 않아. 우리 아이를 데려가는 두 남자를 붙잡으며 소리쳤어. 제발 아이 대신 저를 데려가세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이들부터 데려가야 합니다. 배에 남은 마지막 구명보트에 아이를 태우며 남자가 말했지. 당신이 애기 보고 올 차례야. 슬슬 잠에서 깨고 있는 아내에게 말했어. 5시간 동안 내가 아까 보러 갔더니 아기가 이미 파랗게 질린 채로 식어 있었다는 얘기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내린 최선의 결론이 이거야. 자기야, 너무 세게 끌어안았어.
내 목에 감긴 아내의 팔을 느끼며 잠에서 반쯤 깨어난 채 중얼거렸어. 완전히 깨어나서 생각해보니 아내는 오늘 외출한다고 했었고, 그리고 버마왕뱀의 케이지 뚜껑이 비스듬히 열려 있었어. 마침내 우리 회사에서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제약회사 임원진들이 환호했어. 자, 이제 나가서 바이러스를 퍼뜨립시다. 개 한 마리가 아이방 앞에 서서 이빨 사이로 피를 뚝뚝 흘리고 있었어. 그 개는 아이를 지켜주겠다고 맹세했거든. 아이의 아빠로부터일지라도 말이야. 엄마의 관에 대고 말했어. 보고 싶을 거예요. 흙이 관뚜껑에 뿌려지는 소리가 엄마의 울음소리를 묻어버렸지.